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온 8도, 파도 높이 3m, 헤엄친 시간 7시간. 저는 동해 바다 한복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왈왈. 춘삼이의 짖는 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손가락 끝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폐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탕, 탕탕. 탐조등이 바다를 훑었습니다. 그때 춘삼이가 제 옷을 물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일단은 사흘 후 대한민국 국정원 여성 단독 바다 탈북 최초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경찰도 인정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탈북이었습니다. 과연 21살 여자는 어떻게 11월 동에 바다를 건넜을까요? 춘삼이는 어떻게 제 생명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박선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날 밤 춘삼이가 보여준 그것 덕분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그 지옥 같은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2018년 가을 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제 나이 19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대표 여자 수영선수였습니다. 평양 수영대회 200m 자유형 결승전. 제가 손을 뻗어 터치판을 찍는 순간 전광판에 제 이름이 1등으로 떴습니다. 박선미 동무 금메달.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박철웅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선노동당 평양시 체육위원회 부부장이셨습니다. 제가 수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목에 금메달이 걸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북한에서 여자가 운동선수로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남자 선수들도 힘든데 여자는 더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훈련 시설도 열악하고 무엇보다 당에서 여자 선수 지원을 아끼거든요.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대동강 차가운 물에서 수영 연습을 했습니다. 겨울에도 했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끔 가져다 주시는 옥수수빵 한 조각이 제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선미야,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거다. 알겠지? 네, 아버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당을 위해, 수령님을 위해. 모든 게 그 논리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녁 아버지께서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 똘망똘망한 눈. 생후 2달쯤 된 것 같았습니다. 풍산개다. 우리 민족의 개지. 충직하고 용감해. 너처럼 말이야. 저는 그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아지가 제 손을 하닿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내가 지어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3월생 막내딸입니다. 봄에 태어난 셋째. 춘삼이요. 봄춘자의 셋 삼자. 춘삼이요. 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춘삼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3달 만에 제 무릎까지 올라왔고 6달이 되었을 때는 제 허리춤까지 왔습니다. 풍산개는 원래 큰 편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천년기념물 128호.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매일 새벽 훈련 전에 춘삼이와 함께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춘삼이는 강가를 좋아했습니다. 물을 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강물에 뛰어들어서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춘삼아, 너도 수영 좋아하니? 춘삼이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신기했습니다. 걔가 이렇게 수영을 잘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풍산개는 원래 수영을 잘하는 품종이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사냥할 때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날부터 가끔씩 춘삼이와 함께 강에서 수영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몰래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하지만 춘삼이는 정말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왔고, 제가 헤엄치면 옆에서 함께 헤엄쳤습니다. 너는 내 훈련 파트너구나. 춘삼이가 낑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2019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집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당에서 방침이 바뀌었어. 여자 선수 지원을 대폭 줄인대. 왜요? 우리 선미는 금메달을 땄는데. 위에서 결정한 거야. 어쩔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훈련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배급도 줄었습니다. 코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른 여자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새벽에 들어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여위어 갔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 요즘 당에서 분위기가 이상하대. 조심해야 한대. 조심하라니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2019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퇴근하신 후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선미야. 네, 아버지. 남조선이라는 곳이 있다. 들어봤지? 네, 미제 괴뢰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하지만 선미야, 진실은 다를 수도 있어. 아버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끔 생각해 본 거야. 그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새벽 4시. 쿵쾅.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춘삼이가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왈왈, 왈왈왈.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 차가운 눈빛. 5명이었습니다. 박철웅 동무. 아버지께서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반당 종파분자 혐의로 체포한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요원들이 저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춘삼이가 요원들을 향해 지저댔지만 한 요원이 발로 춘삼이를 찼습니다. 춘삼이가 낑낑거리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선미야.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이 아버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옥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선노동당 평양시 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작은 방에 불려갔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당 간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철웅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규정되었다. 남조선 체육자료를 불법 열람했으며 반동 사상을 유포한 혐의가 명백하다. 인민재판 결과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형.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그렇다. 그리고 가족들은 연대 책임을 진다. 박선미 동무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다. 획득한 메달은 전부 압수한다. 평양 거주 자격도 상실한다. 메달을 압수요? 7개. 제가 땀 흘려 딴 금메달 7개. 그게 전부 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당 간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어업사업소 냉동창고 배치 명령이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청진행 차량에 탑승하라. 어업사업소요? 그렇다. 반역자의 딸이 특혜를 받을 순 없다.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선미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일어나라. 당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어머니는 함경남도 단천 탄광으로 배치한다. 탄광이요? 내일 아침 출발한다. 그날 밤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선미야, 살아야 한다. 꼭 살아남아라. 어머니도요. 춘삼이 잘 돌봐라. 내 옆에 있어줄 유일한 가족이다. 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남쪽으로, 저는 북쪽으로. 단 하루 만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화물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춘삼이와 함께였습니다. 저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 금메달을 땄던 수영장. 아버지와 산책하던 대동강변. 모든 게 사라져갔습니다. 10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서 화장실을 갔고 옥수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트럭이 멈췄습니다. 청진이다. 내려라.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비린내. 바다 냄새였습니다. 멀리 어업사업소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들, 녹슨 철제 구조물들, 쌓여있는 그물들. 저기가 숙소다. 관리인이 가리킨 곳은 판잣집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방 하나에 부엌 겸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출근이다. 늦으면 배급 삭감이다. 관리인이 가고 나서야 주저앉았습니다. 춘삼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가 지옥이구나.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워서, 무서워서 계속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냉동창고로 향했습니다. 영하 20도. 두꺼운 작업복을 입었지만 추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너 박선미지? 오늘부터 명태 운반한다. 저기 상자 보이지? 한 상자에 20kg이다. 하루에 100상자 옮겨야 한다. 100상자. 2톤입니다. 20살 여자가 하루에 2톤을 옮긴다고요? 못하겠는데요. 못하면 배급 없다. 알아서 해. 첫날, 저는 50상자를 옮겼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밤 10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17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춘삼이가 제 얼굴을 하였습니다. 춘삼아, 미안해. 밥을 못 줬네. 그날 배급으로 받은 건 옥수수밥 4숟가락이었습니다. 제가 50상자밖에 옮기지 못해서 절반만 준 거였습니다. 4숟가락. 그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저는 2숟가락을 먹고 2숟가락을 춘삼이에게 줬습니다.
춘삼이는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핥았습니다. 배가 고픈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이게 전부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에 70상자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표인 100상자에는 못 미쳤습니다. 배급은 늘 모자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일해야 했습니다. 어깨 근육이 파열된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밤에 눕기만 해도 신음이 나왔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원래 60kg이었는데 한 달 만에 50kg이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얼굴이 푹 꺼졌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춘삼이었습니다. 춘삼이도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풍산개는 큰 개라서 먹는 양도 많았는데 제가 줄 수 있는 건 제 배급의 절반뿐이었습니다. 춘삼아, 조금만 참아.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하지만 구할 게 없었습니다. 이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말했습니다. 야, 박선미. 너 개 때문에 죽겠다. 사람도 못 먹는데 개를 왜 키워? 춘삼이는 가족이에요. 가족? 개가 무슨 가족이야? 그냥 버려. 안 그러면 너부터 죽어. 못 버려요. 고집불통이네.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죽어. 뭐라도 먹어야지. 배급이 부족해서요. 그럼 일을 더 해. 100상자 다 옮기면 배급 늘어나잖아.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악순환이네. 먹어야 일하고 일해야 먹고.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할게. 넌 일주일 못 가. 이대로면. 개라도 버려. 그러면 내 몫이라도 챙길 수 있잖아. 또 개버리라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개를 버리라고. 하지만 저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춘삼이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개지. 충직하고 용감해. 너처럼 말이야. 아버지께서 춘삼이를 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되지 말라고. 외롭지 말라고. 그래서 춘삼이를 주신 거였습니다. 안 버려요. 절대로. 3달째 되던 어느 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보위부 지도원 최명철.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서 턱까지 길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박선미 동무로군. 네. 반역자 박철웅의 딸. 평양에서 금메달도 땄다지. 그건 옛날 일입니다. 그래. 옛날 일이지. 지금은 냉동창고 인부. 어때, 적응은 되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원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춘삼이를 발견했습니다. 오, 풍산개로군. 지도원이 춘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삼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성질 있네. 하지만 혈통은 좋아 보여. 털 색깔도 좋고. 평양 간부들이 많이 찾지, 이런 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좋은 개라는 얘기지. 잘 키워. 지도원이 돌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춘삼이를 보는 그 눈빛. 탐욕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지도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선미 동무. 네. 그게 말이야. 나한테 넘기는 게 어때? 네. 저런 개를 자네가 키우기엔 형편이 안 되잖아. 나한테 넘기면 내가 잘 키워주지. 평양의 간부 한 분이 풍산개를 찾는다고 해서 말이야. 안 됩니다. 왜? 춘삼이는 제 가족입니다. 가족? 개가? 지도원이 비웃었습니다. 자네 형편을 모르나? 사람도 못 먹는데 개를 키워. 동물 애호가라도 되나? 그래도 안 됩니다. 후회할 거야, 박동무.
지도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크다네. 생각해봐. 일주일 주지. 지도원이 가고 난 후 춘삼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춘삼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춘삼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보복이 있을 겁니다. 더 힘든 일, 더 적은 배급, 어쩌면 재교육소 행일 수도. 재교육소,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그곳.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춘삼이를 넘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춘삼이를 지키다 죽을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도원이 다시 왔습니다. 생각해봤나? 안 됩니다. 못 드립니다. 지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좋아. 자네 선택이니까.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업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200상자. 4톤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럼 배급 없다. 배급표가 압수되었습니다. 나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춘삼이도 굶었습니다. 5째 날 동료 한 명이 몰래 쌀반대를 건네줬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 고맙습니다. 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그 쌀반대를 춘삼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기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못 간다. 이러다 죽어. 개라도 버려라. 그래야 살아.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지도원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3일 안에 결정해. 개를 넘기든지 재교육소 가든지. 재교육소.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재교육소요? 그래. 반동분자 가족이 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상 재교육이 필요하지. 당연한 절차 아닌가? 3일이다. 3일 후에 답을 들려줘. 지도원이 가고 나서 저는 춘삼이를 안았습니다. 춘삼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춘삼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습니다. 춘삼이를 빼앗기거나 재교육소에 가거나 둘 다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창문 밖을 봤습니다. 멀리동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새벽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바다 건너가 남조선. 자유가 있는 곳. 불가능할까요? 20km. 수영선수였던 제가 헤엄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3일. 지도원이 준 시간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 저는 춘삼이와 함께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몰래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어업사업소에서 바다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11월 동에 바다는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춘삼이가 제 옆에 붙어 섰습니다. 춘삼아, 저 바다를 건너야 해. 춘삼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저 너머가 남조선. 자유대한민국.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하지만 가야 할 곳.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청진에서 남쪽 해안까지 최단 거리는 약 20km. 수영선수 시절 제가 하루에 헤엄친 거리는 최대 5km였습니다. 그것도 실내 수영장에서 따뜻한 물에서 말입니다. 11월 동의 바다. 수온 8도. 파도. 조류. 20km. 불가능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둘째 날, 저는 어업사업소 창고를 돌아다녔습니다. 몰래요. 필요한 물건을 훔쳐야 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어망 폐기구역에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것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들키면 큰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수포도 가져왔습니다. 찢어진 것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쓸 수 있을 테니까. 밧줄도 필요했습니다. 낡은 밧줄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몰래 가져왔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들을 밧줄로 엮었습니다. 작은 뗏목을 만드는 겁니다. 춘삼이가 탈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가로 50cm, 세로 70cm. 춘삼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탈 거야. 알겠지? 춘삼이가 낑낑거렸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손가락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완성했습니다. 작은 뗏목. 스티로폼과 밧줄과 방수포로 만든 조잡한 것. 하지만 춘삼이를 띄울 수는 있을 겁니다. 시험해봐야 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저는 춘삼이와 함께 다시 해변으로 갔습니다. 뗏목을 들고요. 바다에 뗏목을 띄웠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춘삼아, 올라가봐. 춘삼이가 뗏목에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뗏목이 흔들렸지만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춘삼이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똑똑한 녀석이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춘삼이를 위한 특별 훈련. 저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춥고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춘삼아, 이리 와. 춘삼이가 뗏목재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뗏목을 잡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뗏목을 끌고 한 손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뗏목이 물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천천히지만 전진했습니다. 50m쯤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춥고 너무 추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매일 밤 훈련했습니다. 춘삼이도 적응했습니다. 뗏목 위에서 균형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법도 배웠습니다. 조용히 하면 짖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하면 뗏목에 몸을 낮췄습니다. 헤엄쳐 하면 뗏목에서 내려와 제 옆에서 헤엄쳤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는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도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결정했나? 네.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삼이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원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지. 네. 지도원이 가고 나서 춘삼이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저는 춘삼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춘삼아. 거짓말이야. 우리 내일 밤 떠날 거야. 춘삼이가 제 손을 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옷은 최소한으로. 방수가 되는 작업복 한 벌. 속옷. 양말. 모자. 먹을 것. 옥수수빵 3조각. 동료들이 몰래 나눠준 것들이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도와준 겁니다. 물. 작은 플라스틱 물통. 500ml. 아버지 사진. 작은 사진 한 장. 방수를 위해 비닐에 여러 번 싸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춘삼이 목에 방수 주머니를 매달았습니다. 안에는 옥수수빵 한 조각과 물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삼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알겠지? 춘삼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낮 동안 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의심받지 않기 위해.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지? 네. 조심해. 경비정 순찰이 보통 새벽 3시쯤 지나간대. 그 직후가 가장 안전할 거야. 고맙습니다. 살아남아. 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 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춘삼이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잘 먹어야 힘이 나니까. 저는 제 몫까지 춘삼이에게 줬습니다. 오늘은 많이 먹어. 힘들 거야. 춘삼이가 깨끗이 먹어치웠습니다. 밤 10시. 불을 껐습니다.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자정. 1시.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춘삼이도 일어났습니다. 가자. 판잣집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달빛에 보이면 큰일이니까. 뗏목을 들고 춘삼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해변까지 10분. 평소엔 짧은 거리지만 오늘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춘삼이도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바다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섭고 그 어떤 순간보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춘삼이를 빼앗기거나 재교육소에 가는 것. 둘 다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바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춘삼이를 안았습니다. 춘삼아, 우리 살아야 해. 꼭. 춘삼이가 제 얼굴을 하였습니다. 작업복을 다시 한번 여몄습니다. 뗏목을 확인했습니다. 춘삼이 목의 방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 아버지 사진을 만졌습니다. 아버지, 저 갑니다. 새벽 2시 30분. 바다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춘삼이를 뗏목에 태웠습니다. 춘삼이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뗏목을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왜냐고요? 조류 때문입니다. 이 시간동에 조류는 남쪽으로 흐릅니다. 제가 동쪽으로 헤엄치면 조류가 저를 남쪽으로 밀어줄 겁니다.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수영선수 시절 배운 지식이었습니다. 해양학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제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앞에는 죽음의 바다. 뒤에는 지옥. 우리는 뛰어들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새벽 3시. 11월 동해 바다 수온 8도. 제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수축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헤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뗏목을 잡았습니다. 춘삼이가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다리로 물을 찼습니다. 자유형 영법. 국가대표 시절 제가 가장 자신 있던 영법.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기억했습니다. 하나, 둘, 셋, 호흡. 하나, 둘, 셋, 호흡. 리듬을 맞췄습니다. 평양 수영장에서 수천 번 연습한 그 리듬. 코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 리듬을 유지해. 흐트러지면 안 돼. 네, 코치님. 파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짠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안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춘삼아, 괜찮아? 춘삼이가 낑낑거렸습니다. 추운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뗏목 위에 있어서 제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팔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뗏목이 물에 저항했습니다. 평소 수영보다 3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헤엄쳐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정. 부릉부릉.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춘삼아, 조용히. 춘삼이가 뗏목에 몸을 낮췄습니다. 저도 물속 깊이 잠겼습니다. 코만 물 위로 내놓고 탐조등이 바다를 훑었습니다. 환한 빛, 원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한 순간 탐조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쪽으로. 정확히. 거기 뭐야? 들켰습니다. 경비정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제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거기 서라.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다 한가운데였으니까. 춘삼아, 잠수. 춘삼이를 뗏목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뗏목도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함께 잠수했습니다. 물속은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춘삼이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됐습니다. 10초, 20초, 30초.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콸. 얼굴이 수면 위로 나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탕. 총소리.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제 옆 2m 지점. 탕. 탕. 또 총소리. 더 가까웠습니다. 사격 중지. 생포해야 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잡으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뗏목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총에 맞아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춘삼이 목을 잡고 헤엄쳤습니다. 춘삼이도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경비정이 다가왔습니다. 20m, 15m, 10m. 앞을 봤습니다. 멀리 뭔가 보였습니다. 바위. 작은 암초. 춘삼아, 저기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팔을 저었습니다. 국가대표 시절 기록을 깰 기세였습니다. 5m, 3m, 1m. 암초에 손이 닿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춘삼이도 끌어올렸습니다. 작은 바위섬이었습니다. 가로 20m, 세로 30m쯤. 무인 암초. 나무 하나 없었습니다. 그냥 바위 덩어리. 하지만 살았습니다. 일단은 경비정이 암초 주변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암초 주변은 물이 얕았습니다. 경비정이 좌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와라. 저항하면 사격한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경비정은 암초를 빙빙 돌았고 저는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춘삼이도 함께. 그러다 경비정이 물러났습니다. 무전으로 뭔가 보고하는 게 들렸습니다. 본부, 여기는 23호정. 탈북자 발견했으나 암초에 숨어 있음. 접근 불가. 지원 요청. 지원이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더 많은 배가. 어쩌면 헬기까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낮이 되면 더 잘 보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춘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춘삼이 목의 방수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옥수수빵 한 조각과 물통. 빵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춘삼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물도 조금씩 마셨습니다. 아껴야 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웠습니다. 11월인데도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그늘이 없었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갔습니다. 정오쯤 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탈수 증상.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혀가 부어올랐습니다. 춘삼이도 힘들어했습니다. 혀를 내밀고 헐떡였습니다. 춘삼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하루, 이틀, 여기서 죽는 건가? 밤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뜨거웠는데 밤에는 얼어붙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더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춘삼이를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춘삼아, 미안해. 내가 여기까지 데려와서. 춘삼이가 제 얼굴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났습니다.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정오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사라져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춘삼아,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왈왈. 춘삼이가 짖었습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왈왈왈. 춘삼아, 조용히. 하지만 춘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방향을 보며 계속 짖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춘삼이가 보는 방향을 봤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선이었습니다. 환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춘삼이도 보고 있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춘삼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목소리가 닿을 리 없었습니다. 춘삼이는 계속 짖었습니다. 왈왈, 왈왈왈. 그 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도박.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어선을 향해 헤엄쳐 가는 겁니다. 춘삼아, 가자. 춘삼이와 함께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한 손으로 춘삼이 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춘삼이도 함께 헤엄쳤습니다. 어선을 향해, 저 불빛을 향해.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춘삼이가 제 옷을 물었습니다.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삼이도 힘들었을 겁니다. 춘삼아, 너라도 살아. 하지만 춘삼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제 옷을 물고 헤엄쳤습니다. 충직하고 용감한 우리 민족에게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걔도 있어. 빨리 구명환. 무언가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구명환. 주황색.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 없었습니다. 춘삼이가 구명환을 물었습니다.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구명환을 안았습니다. 춘삼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끌려 올라갔습니다. 배 위로. 누군가 저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춘삼이가 제 옆에 쓰러졌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덮였습니다. 병원 연락해. 빨리. 여기 어디서 온 거야? 북에서. 탈북자인 것 같아.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속초 아산병원이에요. 3일 동안 계속 주무셨어요. 3일이요? 네. 저체온증이 심했어요. 탈수도 심했고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춘삼이는요? 아, 걔 말씀이시죠? 걱정 마세요. 1층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건강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둘 다. 여기가 남조선인가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축하드려요.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제가 목숨 걸고 건너온 곳.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2명의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국가정보원. 박선미 씨, 저희는 국정원입니다. 탈북 경위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체포, 청진 어업사업소, 보위부 지도원의 압박, 춘삼이를 지키기 위한 탈출 결심, 11월 동의 바다, 경비정 추격, 암초에서의 24시간, 그리고 구조. 요원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가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1살 여성이 혼자서 동해 바다를 건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개와 함께 헤엄쳤다는 것도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7시간을 헤엄쳤다고요? 수온 8도에서요? 네.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하셨죠? 네. 평양 수영대회 금메달 7개를 땄습니다. 요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대단합니다. 일반인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박선미 씨, 당신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증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원들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가 건너온 바다. 지옥 같았던 바다. 하지만 자유를 준 바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춘삼이와 재회했습니다. 1층 동물병원 앞에서 춘삼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춘삼아. 안았습니다. 춘삼이가 제 얼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국정원 요원이 물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착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차량을 준비해뒀습니다. 춘삼이도 데려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별히 허가받았습니다. 하나원.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50명쯤 되는 탈북민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모든 것이 북한과 다릅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첫 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본주의가 뭔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은행이 뭔지, 신용카드가 뭔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제였잖아요. 여기서는 돈으로 모든 걸 사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요? 일을 해서 벌어야죠. 일은 어떻게 구하나요? 취업 교육도 받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주는 민주주의 교육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습니다. 북한에서는 수령님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여기서는 국민이 결정합니다. 투표로. 투표요? 네.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실용교육이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버스 타는 법, 편의점 이용하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 병원 가는 법, 경찰서 찾아가는 법.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경찰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북한과 다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경찰이 우리를 보호해요? 네. 위험에 처하면 112에 전화하세요. 경찰이 와서 도와줍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 억압, 탈출, 생존. 어느 날 저녁 한 40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미 씨, 바다를 건넜다고 들었어요. 네. 대단해요. 저는 두만강을 건넜는데 그것도 무서웠거든요. 바다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많이 무서웠습니다. 걔랑 함께 건넜다고요? 네. 춘삼이요. 충직한 개네요. 우리 민족의 개답게. 그 여성도 가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고 아들은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선미 씨는 젊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부럽네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탈북민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트라우마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원 수영장에 갔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수영장이었습니다. 입구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첨벙. 사람들이 헤엄치는 소리.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11월 동에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 경비정, 총소리, 암초, 죽음. 선미 씨, 괜찮아요? 상담사가 다가왔습니다. 못하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안 괜찮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 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물을 볼 수만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담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PTSD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바다에서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치료할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극복해야 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수영선수였어요. 평생 물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못 본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선미 씨,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꿈. 경비정에 쫓기는 꿈. 총소리. 물에 빠지는 춘삼이. 구하려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꿈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춘삼이가 옆에서 제 손을 핫았습니다. 괜찮아, 춘삼아. 꿈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해상에서 낚시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5명을 구조했습니다. 화면에 해양경찰이 나왔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 조난자를 구조하는 장면. 헬기가 사람을 끌어올리는 장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양경찰 김태준 경사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용감하게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제 임무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태중 경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얼굴. 하지만 결연한 눈빛. 바다는 위험하지만 그래서 더 지켜야 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우리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울고 웃고 제 가슴에 뭔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바다가 준 생명. 바다에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해양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양경찰이요? 하지만 선미 씨는 물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해야 해요. 극복해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하고 싶어요. 제가 바다에서 살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저를 살려줬잖아요. 이제 제가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상담사가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럼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체력 시험, 수영 시험, 필기 시험. 그리고 무엇보다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해요. 하겠습니다. 탈북민 특별 전형이 있어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해양경찰.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 3개월의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50명 모두가 모였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속초로 갔습니다. 정착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춘삼이와 함께 짐을 풀었습니다. 춘삼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춘삼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녁에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잔잔한 파도. 그 바다는 이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극복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2022년 봄부터 본격적인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춘삼이와 함께 해변으로 갔습니다. 5km를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1km도 힘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쉬었더니 체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5km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속초 시립 수영장에 갔습니다. 입구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첨벙. 심장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1월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안 돼. 극복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입구를 지나 탈의실로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수영장으로 나왔습니다. 25m 실내 수영장. 6개 레인. 몇 명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섰습니다. 파란 물. 잔잔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또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도, 나흘째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갔지만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수영을 못하는 건가? 해양경찰은 꿈도 못 꾸는 건가? 어느 날 저녁 춘삼이와 함께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춘삼아, 나 어떡하지? 춘삼이가 저를 보다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춘삼아. 춘삼이가 바다에서 헤엄쳤습니다. 파도를 헤치며 즐겁게 꼬리를 흔들며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춘삼이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날 밤 바다가. 하지만 지금은 다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극복한 겁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다음 날 수영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춘삼이도 데려갔습니다. 물론 춘삼이는 수영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구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춘삼아, 기다려. 내가 할게. 입구를 지났습니다. 탈의실로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수영장으로 나왔습니다. 물가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속으로.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11월. 8도. 죽음. 아니야. 여긴 수영장이야. 안전해. 다른 발도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잠겼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헤엄쳤습니다. 5m.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패닉이 왔습니다. 물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5m를 헤엄쳤습니다. 다음 날은 10m. 그 다음 날은 15m. 일주일 후에는 25m를 완주했습니다. 터치판을 손으로 찍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어. 한 달 후에는 50m. 두 달 후에는 100m. 석 달 후에는 500m. 6달 후에는 2km를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근육이 돌아왔습니다. 국가대표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한 겁니다. 아니, 극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가끔 패닉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22년 가을 해양경찰 특별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탈북민 특별 전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영어, 해양상식 3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다음은 체력 시험이었습니다.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매일 훈련한 덕분에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은 수영 시험이었습니다. 100m 자유형. 3분 안에 완주. 출발선에 섰습니다. 준비, 출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쳤습니다. 평양 수영장에서처럼, 국가대표 시절처럼 터치판을 찍었습니다. 시간을 봤습니다. 1분 50초. 여유로운 기록이었습니다. 면접이 있었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미 씨, 왜 해양경찰이 되려고 하나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북했습니다. 11월 동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21살 여자가 개 한 마리와 함께 20km를 헤엄쳤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선이 저를 구조했습니다. 바다가 저를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가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바다가 준 생명을 바다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다를 건넜다고요? 11월에요? 네. 어떻게 가능했죠? 국가대표 수영선수였습니다. 평양에서 금메달 7개를 땄습니다. 대단하네요.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없나요? 그 경험 후에 있었습니다. 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물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극복했습니다.
이제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극복했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조금 전 수영 시험에서 100m를 1분 50초에 완주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대단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선미 씨, 해양경찰은 위험한 직업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나요? 네. 이미 목숨을 걸었습니다. 11월 바다에서 이제 그 목숨을 대한민국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합격. 2023년 1월 해양경찰 교육원에 입교했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40명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만 탈북민이었습니다. 첫날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선미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동기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21년 11월 동해 바다를 건너 탈북했습니다. 7시간을 헤엄쳤습니다. 헉! 개 한 마리와 함께 건넜습니다. 풍산개 춘삼이입니다. 대박! 저는 북한 국가대표 수영선수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동기들이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10km 달리기, 수상구조술, 응급처치, 해상법규, 항해술, 통신술, 하루 14시간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진 어업사업소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때는 하루 17시간 노동에 밥 4숟가락이었으니까. 수상구조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조난자를 발견하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뒤에서. 절대 앞에서 접근하지 마세요. 패닉 상태의 조난자가 여러분을 붙잡으면 둘 다 익사합니다. 실습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속에서.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11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박선미 잘하는데. 역시 국가대표 출신이야. 교관이 칭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박선미, 우수 교육생으로 선발한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세요.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해양경찰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속초 해양경찰서에 배치되었습니다. 구조 2팀, 12명이었습니다. 팀장은 40대 초반 경위였습니다. 박선미 경사 환영해. 탈북민이라고 들었어. 네. 바다를 건넜다며. 대단해. 우리 팀에 필요한 인재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삼이도 특별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조견 훈련.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춘삼이는 똑똑했습니다. 빠르게 배웠습니다. 이게 정말 영리하네요. 구조견으로 딱이에요. 훈련사가 감탄했습니다. 춘삼이도 정식으로 해양경찰 구조견이 되었습니다. 첫 출동은 한 달 후였습니다. 2023년 8월 어느 날 오후. 출동. 동해 앞바다 낚시배 조난. 3명 물에 빠짐. 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첫 출동이었습니다. 장비를 챙겼습니다.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 춘삼이도 구조견 조끼를 입었습니다. 고속정에 탑승했습니다. 출발. 고속정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15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낚시배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3명이 물에 떠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패닉 상태였습니다. 구조 시작. 팀원들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 파도. 11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이건 다르다.
나는 구조하러 온 거다. 헤엄쳤습니다. 조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구조하겠습니다. 조난자를 붙잡았습니다. 구명안을 씌웠습니다. 고속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구조 성공. 춘삼이도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조난자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로프를 물고 있었습니다. 조난자가 로프를 잡았습니다. 춘삼이가 끌고 왔습니다. 두 번째 구조 성공. 팀원들이 세 번째 조난자를 구조했습니다. 3명 모두 구조 성공. 고속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박선미. 첫 출동치고 완벽했어. 감사합니다. 춘삼이도 잘했어. 역시 풍산개야. 춘삼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춘삼이를 안았습니다. 춘삼아, 우리 해냈어. 생명을 구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까지 총 82명을 구조했습니다. 익수사고, 선박사고, 낚시사고, 해수욕장 사고, 다양한 사고들이었습니다. 매번 출동했습니다. 춘삼이와 함께 어느 날은 신문에 나왔습니다. 탈북 수영선수 출신 해경, 생명 구조 영웅.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춘삼이 사진도 실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제안도 받았습니다. 박선미 경사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에 남은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디에 계실까? 살아계실까? 가끔 울었습니다. 밤에 춘삼이 앞에서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낮에는 이랬습니다. 출동벨이 울리면 달려갔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지금입니다. 오늘도 출동벨이 울렸습니다. 출동. 동의 파도 높음. 서퍼 2명 조난. 장비를 챙겼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춘삼이도 구조견 조끼를 입었습니다. 4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저는 24살이 되었습니다. 고속정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저는 생명을 구합니다. 출발. 고속정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춘삼이와 함께 건너온 바다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창밖 파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립니다. 구조 출동. 오늘도 바다는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네, 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